놓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계속 그 악순환의 골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힘든 거예요. 이걸 언젠가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바라보는 그 멀리 있는 세상은 천국인데 자기 현재 상황은 지옥이니까 계속 사람이 움츠러들고 그러다 보면 이걸 언젠가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심지어 주식도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요. 우리 아들은 뭐 주식 하더라고 그래서 주식할 때는 그냥 경험으로만 하라고 하고, 주식도 투자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투자는 푼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목돈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0%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큰 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면, 저 지방 중소도시에 10억짜리 건물이 있어요. 10억짜리 건물에 투자하는 것과 서울 중심에 있는 100억짜리 건물에 투자하는 것 같고, 얻은 것들이 위험과 투자 수익이 좋을까요? 당연히 100억짜리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크게 투자할수록 기본적으로 위험률과 투자 수익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이기 때문에 돈을 갖다 쌓아가는 노력들을 하라고 하지, 푼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다 흩어지는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그 내리는 눈을 비유했는데 쌀랑눈과 같은 거예요. 내리자마자 녹는 거거든요. 한방눈처럼 뭉쳐져 가지고 그걸 뭉쳤을 때 거대한 눈덩이를 만들 수 있게 해줘야 되지, 그게 안 되면은 그 투자는 쌀랑눈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푼돈 가지고 투자하지 말라는 부분이 첫째 부분이에요. 그것만 지킨다 그러면 저는 어떠한 투자를 하든지, 그러니까 투자의 종목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원칙만 지켜진다 그러면. 그 부분이 놓치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계속 그 악순환의 골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힘든 거예요. 이걸 언젠가 한번 끊어줘야 되는데 그 끊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힘든 고리를 타고 가요. 이걸 끊을 때 가장 무식한 끊는 방법이 뭐냐면 절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5시에 일어나고 자기가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부터 시작하겠다. 그거부터 해가면서 저축을 경험하게 되면 그걸 끊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고리를 못 끊어내는 것 때문에 계속 악순환해서, 그 악순환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서 계속 고개 숙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까지 빠지게 되고, 특히 은둔형 외톨이 되면서 스마트폰에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멀리 보여지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에 보여지는 세상은, 그 세상은 되게 멀리 보여진 세상은, 그러니까 그런 말처럼 멀리 보이는 것들은, 그러니까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면 다 희극이고 가장 가까이 바라보면 비극이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에서 바라보는 그 멀리 있는 세상은 천국인데 자기 현재 상황은 지옥이니까 계속 사람이 움츠러들고 그러다 보면 그 불행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니까 그 고리를 언제 순간에 딱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 아들한테 해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들한테,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들은 밤을 새우고 제가 일어나는 시간에 깼더라고요. 지금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대학 4학년인데 이제 취직 준비하고 있으니까 뭐 프로젝트 한다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한테 제가 가장 잔소리 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차라리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네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좋은 데 취직하기 이전에도 네가 할 수 있는 작은 아르바이트라도 해가면서 내 스스로의 삶을 갖다, 그러니까 경제적 토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경험들을 쌓아가라, 이런 얘기는 저희 아들들한테 가장 해주는 얘기입니다. 혹시 뭐 여기 계신, 이걸 보고 계신 뭐 독자분들 중에 젊은 친구가 있다면 저 진시머리 충원입니다. 절대로 일확천금 노리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차분하게 쌓아가세요. 많이 봅니다. 2030 청년들이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의 근로자 수가, 그러니까 근로자라면 이제 정규직이니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1,800만이에요. 1,800만이 그 근로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15세에서 65세까지 기본적으로 생산에 참여하는 생산 연령 인력으로 놓고 보면 거의 90%가 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해가지고 일자리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세대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 예외적인 몇몇 인간들이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투자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은 제가 보기엔 손흥민 확률보다 더 낮아요.
대기업을 가든 중소기업을 가든 기업에 취업해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이든지 500만 원이든지 이걸 벌 수 있게 그러니까 매달 돈을 벌 수 있게 취업하는 일자리에 대한 것들에 안착할 수 있는 확률은 자기가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충분한 기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기회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90% 이상의 기회를 갖다가 놓치고 있다는 건 이건 올바른 투자가 아니에요. 투자를 꼭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인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갖다가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현명해야 돼요. 뭐 자기 시간과 자기 생각과 열정과 이 모든 것들도 다 그게 투자할 수 있는 자원인데 그걸 갖다가 그쪽에다 쏟나요? 저는 그건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쏟아서 1%의 확률을 갖다가 통과하기는 100명 중에 1명이지만 그걸 갖다가 쏟게 되면 10명 중에 9명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데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높은 확률에 투자해야지 왜 그 확률 낮은 데다 투자해요. 그러니까 물론 도파민은 느끼겠죠. 도파민에 함께 따라오는 게 불안감과 절망감이잖아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한번 분비되고 나면 그 위에 가장 따라오는 것들은 절망감과 불안감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자기 삶의 시간들을 갖다가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셋 버튼을 너무 쉽게 누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찰 세대들이다 보니까 리셋 버튼 누르면 다시 또 재세팅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리셋 버튼이 인생에는 없어요. 제가 리셋 버튼을 누르기 위해서 제 예전의 경험을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를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중간에 자퇴를 했어요. 그때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 꽤 잘했었는데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이상하게 학교 다니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학을 좀 많이 해서 그래서 리셋 버튼을 눌러서 내가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그때 우리 당시에는 이제 내신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대학을 가겠다고 리셋 버튼을 눌렀는데 그 리셋 버튼을 누르고 나서 가지고 자퇴한 이후에 제가 다시 대학 가는 데까지 거의 10년 가까이를 갖다 인생을 허비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2학년 때 그만뒀는데 2학년 때부터 그 시간 동안에 거의 집에서 빈둥빈둥 그러니까 새벽 3시, 4시에 잠잤다가 다음날 오후 3시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책이나 읽고 조금 읽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그러니까 고퇴자가 이 사회에서 진입할 수 있는 장벽들이 너무 낮다. 그래서 그때 공부해가지고 다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리셋 버튼은 그 순간으로 25살에 다시 회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공부해가지고 그 순간에서 다시 그 쓰러진 그 자리에서 다시 올라와서 대학을 들어와가지고 겨우겨우 대학을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데 바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셋 버튼 한 번 누르면 10년이라는 기간이 허비가 돼요. 지금 투자했다가 잘못 리셋 버튼 눌러놓으면 거기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10년, 20년, 30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 남아있는 인생에 대한 것들은 거의 지옥 속에서 보내야 될 텐데 그게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나중에 사실 리셋 버튼 눌렀던 거에 대한 혹독한 치료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내가 그 군대 갔다 와서 공부했던 걸 걔 고등학교 때 네가 지금 했다 그러면 너 서울대 다 갔다. 그러니까 그때 갔다 와서 지독하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하루에 진짜로 4시간 이상 안 자고 막 지독하게 그래서 겨우겨우 그 사회적 가지고 있는 그 대학이라는 허들을 갖다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 허들을 통해서 또다시 취업이라는 걸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이라는 것들 들어와서 정상적인 인생으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돌아오는데 시간이 10년이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내 얘기 듣고서 그대로 해나간다고 그러면 그 친구는 그 정상적인 코스를 갖다 밟아가면서 리셋 버튼을 굳이 누르지 않고 자기 그 일상 속의 행복들을 느껴가면서 자기를 훨씬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탄탄한 길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왜 리셋 버튼 들어가도 험지를 가요, 저처럼?
물론 험지를 갔던 것들이 경험이 저를 뭐 내력을 단단하게 했던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내력을 단단하게 하는 것들을 너무 자주 하다 보면 내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내력을 단단하게 하는 수준의 리셋 버튼은 가벼운 리셋 버튼이 될 것 같고, 그걸 갖다가 반복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잘못 리셋 버튼 눌러가지고 인생이 10년, 20년 아니면 남아있는 전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제가 그 대학을 그 식품생명공학과를 대학을 나왔고, 그다음에 회사에서 했던 일도 식품에 대한 것들을 다뤘어요. 그러니까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이번 이제 가정간편식까지 해가지고 식품을 갖다가 유통 구조를 갖다가 배웠던 것들을 이제 실물 경제를 갖다 해왔더니, 아, 이 실물 경제를 받쳐줄 수 있는 이 이론적인 공부들을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대학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서 지금 건대 그 축산대학원, 예전에만 축산대학원, 이제 일반대학원이라는 명칭을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식품 유통 경제에 대한 것들을 공부해서 올해까지 이제 박사과정은 수료했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수료했고요. 이제 올해는 이제 논문을 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의 주제는 제가 이제 그 단백질 식품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단백질의 섭취거든요. 근데 그동안 해왔던 거 이제 가축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했는데, 이 가축을 통한 단백질의 섭취에 대한 그런 축산업의 한계가 좀 봉착된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 식품들, 요즘 이제 많이 부각되는 게 식물성 단백질 식품, 콩단백을 가지고 사는 식품들, 아니면 배양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 축사에서 키우는 게 농장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만드는 배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곤충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단백질, 인간은 꼭 섭취해야 되는 이 단백질 섭취를 갖다가 다르게 변화할 수 있는 사업적인 변화를 갖다가 모색하는 그런 논문을 좀 쓰고, 그 논문을 가지고서 이때 이 이후에는 뭐 작가를 하면서 그 아이들,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교편도 잡지만, 그 이후에 이제 나머지 이제 그쪽에 관련된 비즈니스까지 좀 연장하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지. 저는 그 뭐 제 인생을 놓고 보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꼭 전 나비 같다고. 그러니까 제 전생은 나비였던 것 같다. 그래서 뭐 나비가 그러잖아요. 알에서 애벌레로 바뀌어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바뀌었다. 번데기로 해서 나비로 가는데, 저는 아래 과정은 10대, 20대 때 거기서 충분히 치른 것 같고, 10대, 20대 치른 것 같고, 30대, 40대 때 애벌레처럼 진짜 수많은 지식이라든가 몸을 갖다가 갉아먹은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0대, 40대. 그리고 지금 50대 와서는 작가로 되면서 내적 성숙을 갖다가 할 수 있게 안으로 지금 침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침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통해서 제가 한 70대에는 성충의 나비로 그 변태에서 탈바꿈하는 그런 계획들로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서 그 과정들을 갖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꽃이 안에 번데기로 있는데 열심히 쓰고 내적 매력을 키워서 나중에 성충으로 변태해서 나비처럼 좀 날아가는 그런 삶을 노년에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 저는 내 이름은 선용이다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그 부분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마지막으로 좀 제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이 서원용이에요. 착할선의 얼굴용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얼굴. 저희 할아버지께서 착한 얼굴로 살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착한 얼굴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왔던 것들이 제 인생 한 50년에 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제 얼굴이 좀 착해 보이긴 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근데 이 착하담이 이런 것들 되게 싫었어요. 이 착함이 어떻게 보면 심성의 유약함을 나타내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그 저희 아버지 때문에 그러던데 우리 아버지 착함이 경제적 무능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의 표상인 것 같아서 이 착함이 싫었는데, 근데 본연적으로는 내 안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내 이름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가면서 나중에 제가 죽을 때 내 묘비명에 이름값 했느냐 선용아, 그 선용아 이름값 했느냐,
이 얘기에 어울릴 수 있게 지금 남아있는 인생이라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아버지 만나뵈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아, 이름값은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어때요? 착해 보이나요?